비가 언제부터 왔지? 장마 때부터. 자, 3번 볼게요. 참 우문우답이다, 그지? 우문우답. 아우 진짜. 그렇게 기분이 좋냐? 어? 눈빛이 반짝반짝하는데 너 상훈이 좋아하는구나. 뭔 소리야?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조용히 하세요. 아, 너의 의견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 홍서의 의견을 물어봤잖아. 홍서도 그럴 자격이 돼. 어? 당연 안 돼요. 반지름 길이가 A인 9 내접하는 원기둥 중 부피가 최대한 원기둥의 부피가 이거야. A 값을 구하시오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9 안에 원기둥을 집어넣을 거잖아. 그러면 부피가 최대가 되는 상황이 있을 거야. 맞나요? 그럼 이 문제는 뭐가 중요한 거야? 반지름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겠네. 왜 9는 다 닮았으니까. 거기 안에 부피가 가장 최대인 원기둥이 분명 존재를 하겠네요. 그럼 어떤 관계야? 9의 반지름하고 원기둥의 반지름이든 높이든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겠네요. 그럼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내용들이니까 푸는 방법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 놓는 게 맞습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9를 그려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요거는 너희들이 꼭 생각을 해봐야 돼. 9 안에 9입니다. 9야. 9 안에 문제는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겠네요. 원 기둥이 들어갈 수도 있고 원 뿔이 들어갈 수도 있겠네. 맞나요? 그럼 두 개에 관한 문제는 분명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 되겠네. 그러면 단면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무슨 단면인지 알겠습니까? 무슨 단면인지 알겠어? 알겠지? 원 기둥의 단면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사실은 얘가 뭐가 되겠어? 지름이 되겠고 중심 반지름 R, 그 다음에 여기에 9의 반지름. 그러면 높이 얘를 R이라 놓지 썼니? 그냥 합시다 그러면. 자, 이건 맞겠죠? 얘가 절반, 얘가 절반.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하고 얘의 관계가 있네요. 그러면 9의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 얘를 문자로 놓을 거냐, 얘를 문자로 놓을 거냐, 요것만 고민하면 되겠네. 그러면 피타고라스 형성되겠죠? 문자 두 개로 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분을 할 때 양함수 형태 문자 하나인 게 좀 더 편할 것이니까 문자 하나로 놓은데, 예, 밑면에 반지름을 문자로 놓을까요? 높이를 문자로 놓을까요? 어떤 게 좋을 것 같아? 높이. 이유는? 우리는 여기에 9니까, 아니, 원이니까 반지름의 제곱을 할 거야. 제곱을 할 거잖아요? 왜냐면 여기를 문자를 하나를 놓으면 얘는 루트 값이 될 거고. 그러지? 얘를 문자를 놓으면 얘가 루트 값이 될 거잖아. 그럼 얘를 제곱을 하게 되면 루트가 사라지니까, 오케이. 여기를 문자로 놓읍시다. 그러면 요놈을 A로 놓을게요. 그럼 얘는 뭡니까? 루트 R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될 거고, 우리가 원하는 부피는 R제곱 마이너스 A제곱, 높이는 뭡니까? 2A가 되나요? 이 됐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부피의 무슨 값? 최대값. 맞죠? 그러면 현재는 이 식은 누구에 관한 식이야? V 뭐야? V 뭐? 나리마 V 뭐냐 이거? VA가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A가 지금 변수이고 R은 상수 개념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는 아는 그래프, 음수 그래프 0 뿔마 R 맞나요?
0 뿔마 R 음수 그래프 0 뿔마 R 이래 되겠죠? 맞습니까? 자, 활용 문제에서는 제일 중요한 사실이 조건입니다. 범위. 정의역의 범위. 현재 A가 변수니까 A는 얼마보다? 일단 0보다는 커야겠죠. 뭐보다? 최대 R까지 갈 수 있어 없어? 갈 수 없죠. R이 된다는 것은 얘가 R이 되는 것은 이렇게 된다는 소리잖아요. 얘가 꽤 활용에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안 쓰면 감점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고 우리는 어디만 그릴 거야? 이 그래프를 0부터 R까지만 그릴 거야. 거기에서 어떤 값? 최대가 되는 상황이다 이 말이겠죠. 최대가 되는 상황 여기가 됐죠. 여기에 A 값 뭐 알파로 놓읍시다. 그럼 어떻게 돼? 1대 루트 3이 되겠지. 맞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여기서 누구 대 누구? 자, A 대 R이 몇 대 몇? 1대 루트 3이 되는 상황이네요. 모든 문제가 다 똑같다 이 말이지. 실제 이 A 값은 요 길이니까 이용은 되진 않을 거고, 자 A가 이 길이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길이를 이용하겠죠. 맞습니까? 높이.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 지어야 될 내용은 하나, H 대 R은 2대 루트 3이 되면 되든지. 자, 이 길이로 가볼게요. 이 길이요. 이 길이는 뭐가 됩니까? A가 얼마가 되는 거야? A가 루트 3R이 되면 되겠지.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 A가 루트 3분의 R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위치가 뭐가 됩니까? 루트 A가 얼마라고? 루트 3분의 R이니까 1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루트 3분의 2가 되나요? 엄마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길이 요 길이 R 다시라 쓸게요. R 다시 대 R이 거꾸로 쓸까요? R 다시 대 R이 얼마? 루트 3분의 2 대 1이죠. 얘가 얘니까. 그러지? 그럼 얘가 어떻게 돼? 루트 2 대 루트 3이 되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얘는 정해졌다 이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할 일 없으면 하나씩 외워놔도 되겠네. 이 관계는 정해졌다 이 말이야.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되겠지. 얘든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되겠지. 나머지는 피타고라스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잖아. 얘가 루트 3이고 얘가 루트 2이면 얘가 얼마야? 1인가요?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걸 외우는 게 편할 것이냐 생각을 하고 요게 좀 더 편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관계는 없습니다. 보통 얘랑 얘의 관계가 이렇게 되더라 이거죠. 엄마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나머지는 닮음이니까 문제 풀면 되겠네요. 너희들이 구도 한번 원뿔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원뿔도 정해졌습니다. 원뿔도 룰이 정해졌어요. 다음 4번 0,A에서 곡선에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자 3차 함수와 접선과의 개수의 관계 문제는 3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요. 양수 그래프입니다. 3차 함수의 제일 중요한 점 어디라고요? 변곡점입니다. 변곡점.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이 있어요. 그림은 잘 안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자, 뭐 이 정도 상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야. 3차 함수와 접선과의 내용은 이 그림이 무조건 떠올라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너희들이 좀 더 빨리 문제를 풀 수 있어요. 3차 함수의 접선의 개수의 문제는
이 그림이 떠올라야 되고 이 그림에 따라서 영역이 몇 군데냐면 몇 군데? 몇 군데? 네 군데 아니야. 몇 군데? 영역이 몇 군데? 네 군데 아니야. 몇 군데? 두 군데입니다. 몇 군데? 두 군데. 여기 내 땅, 여기 내 땅. 여기 남의 땅, 남의 땅. 물구나무 서봐. 물구나무 서. 얘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개수적인 부분 똑같습니다. 여기랑 얘랑 똑같은 영역이야. 여기랑 여기랑 똑같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항상 영역과 영역의 경계가 되는 부분, 영역과 영역의 경계가 되는 부분, 그리고 이 점. 총 몇 군데가 되냐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에 대해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접선의 개수가 이 점이 접선 몇 개? 접선 몇 개 그릴 수 있겠어? 한 개. 여기 몇 개?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있어요. 세 개. 여가 한 개, 여가 세 개. 한 개에서 세 개로 넘어가는 경계는 두 개일 가능성이 높아요. 바로 한 개에서 세 개로 넘어가려면 두 개가 된다고. 알았어요? 그럼 여기는 두 개. 왜 두 개야? 여기서 이렇게 접선, 이렇게 접선. 알겠나요? 여기. 두 개일 것 같죠? 이렇게 두 개야. 여기는 이 1이죠. 그럼 여기는 한 개 아니면 두 개가 되겠네. 3이 되긴 좀 그렇지. 여기는 몇 개 근데? 여기는 한 개입니다. 한 개. 그래서 우리 이번 시험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이 접선의 개수가 3개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됐습니까? 거기에서 기울기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기울기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기울기에 대한 생각이 뭐였어? 부호에 대한 생각이지. 이 3개의 곱이 양수 음수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러면 접선이 양수 음수의 경계는 뭐야? 0이 되겠죠. 양수 음수의 경계는 뭐야? 0이 되겠지.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이제 개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부호에 대한 내용이에요. 부호에 대한 내용. 그래서 3개짜리가 영역이 3군데로 바뀌었습니다. 알겠니? 그럼 여기는 기울기, 자, 기울기 어떻게 돼? 이쪽 하나, 양수에, 여기는 뭐? 음수, 여기는 뭐? 음수. 3개 곱을 하면 양수. 여기는 그럼 뭐가 되겠어? 상식적으로는 음수가 될 가능성이 높겠지. 다시 여기는 뭐가 되겠어 그러면? 다시 양수가 될 가능성이 있겠지. 확인. 여기 뭐야? 부호. 여기 음수 맞네요. 여기는 여기 양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단계 더 올라간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꽤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야. 자, 뭐야? 접선의 영역에 따른 접선의 개수. 그 다음에 그게 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부호에 대한 생각. 그래서 여기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선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선은 요 선. 이 선. 그 다음에 꽤 우리가 많이 나오는 선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 이 위치입니다. 요 선이야. 알겠나요?
자, 이 문제는 이제 뭐야? 0,a니까 0,a는 얘가 얼마야? 00-1인가요? 00-2에 대한데 3차 함수 선생님 그래프를 두 가지 종류 일단 얘기를 합니다. 변곡점에 대한 그래프,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접선에 대한 그래프. 알았어요? 00-1 접선이야. 00-1이니까 요거는 여기네, 여기. 얘가 x축이죠. 얘가 0이고 얘가 1이란 마이너스 1이란 소리죠. 그럼 축이 어디 있어? 요렇게 있죠. 이제 0,a가 어디야? 지금 접선의 개수를 몇 개 그어야 돼? 3개 그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를 말하고 있다. 여기. 이해됐어? 현재 이 문제로 넘어가면 여가 x축이고요. 여가 지금 y축이야. 그래서 어떤 점에서 0,a라는 점에서 접선의 개수가 3개인 것은 이쪽 영역이다고 여기. 그럼 여기라고 여기. 알겠어요? 오너야 퍼즐로 자다가 있다 끝나고 시험 볼 거야? 6단원 시험 본다고 했어. 5단원. 여가 0이고 그럼 여점 말하면 되겠지? 이 점은 어떻게 알아내? 요거 변곡점 구할 수 있잖아 우리. 변곡점 좌표 어떻게 된가요? 마이너스 잘했어. 여가 0이고요. 여가 마이너스 1이죠. 여기는 얼마야? x가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다 대입하면 y좌표 나오겠죠.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접선의 길을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요거 직선 구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0 집어넣으면 요 좌표 구할 수 있고 요 간격 위치 범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접선의 개수 3개를 알고 문제를 푸는 거야. 자, 모르고 푸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모르고 풀면 얘를 접점을 뭐라 놓고 t,ft라 놓고 그 접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겠죠. 이거는 식으로 푸는 거고요. 구하고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 거야? 0,a를 집어넣으면 요 식이 t에 관한 3차 방정식이 나올 거야. t에 관한 3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해가 3개가 되는 상황. 그럼 3차 이쪽이 3차 그래프야. 음수 그래프가 나올 거야. 뭐 음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a가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범위가 떨어지면 된다라고 문제를 푸는 거야. 요거는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고. 알겠어요? 뭐 어떤 게 더 빠른지 알겠죠? 한 단계 너희들이 좀 더 어려운 문제 해석하려면 요 상황을 이해하고 있어야 문제를 빨리 풀 거야.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변곡점의 이 접선은 문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꽤 중요한 선입니다.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요 선은 꽤 중요한 거야. 3차가 해결됐다는 것은 나머지 그래프도 변곡점의 위치에 대한 이 접선은 꽤 중요한 위치가 됩니다. 이해되신가요? 킬러 문제에 대해서는 요 변곡점에 대한 접선을 꼭 그리고 그 경계점을 찾아야 됩니다. 알겠나요? 말했습니다. 접선의 개수에 관한 문제는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 있잖아요.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이 하나의 경계가 돼서 그걸로 문제를 풀라는 문제가 킬러 문항이 많이 들어있어요. 알겠나요? 꽤 중요한 문제입니다. 4번. 난이도는 쉽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내용상은 꽤 이론적으로 들어있다. 알겠나요? 팡 네가 지각해서 지금 30분이 됐는데 이 두 문제 풀었잖아. 아직 치과 갔다 왔어요. 그래. 잘했어. 너가 늦게 온 바람에 자고 있잖아. 요 라인은 자고 있어 지금. 요 라인. 죽어서 그래요. 이건 그러면 1년에 뭐 3분의 1은 계속 잘 거야? 12번. 쌤, 저 5번 질문이에요. 예. 어쩌라고 이거를. x가 0보다 커요. 어쩌라고 이거를 뭐 어쩌라고 나보고. 항상 성립하도록. 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상수항이라고 이거 다 넘겨 이쪽으로. 그럼 3차 그래프가 어째 0보다 커야 돼. 0보다 클 때.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0은 어딘가 있겠지. 네. 그럼 요 점이 x축 위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됐어 안 됐어? 해봐. 뭐 5번 12번 저번에 시험 설명했는데 마무리만 안 지었고 마무리만 안 지었고 이 문제는 연산이 꽤 까다롭습니다. 사실 이 문제도 자 정사면체 안에 이렇게 지금 삼각기둥을 넣었으니까 이 문제도 비율 문제를 구해내야 돼. 비율 문제야. 요거는 마무리 작업이고요. 알겠어요? 이런 문제는 일반 풀이니까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니까 연습을 해놔야 돼요. 일반 비율. 근데 이제 문자 A를 고정해버리면 너희들 문자를 놓을 때 얘를 고정해버리면 힘든 경우가 있어. 얘를 고정하지 말고 알았어요? 얘를 고정해버리면 나머지 값들이 이 A 값으로 표현이 될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있는 그림을 그렸지. 선생님 어디를 기준 잡고 가라고? 둘 중에 하나를 했지. 여기 아니면 요걸 기준 잡고 가는 거야. 요거 아니면 요걸 기준 잡고 가대. 선생님 봤을 때는 뭐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요거로 잡고 가대. 요거랑 요거의 관계로. 얘랑 얘랑 관계가 있겠어 없겠어? 얼마지? 모른가요? 얘랑 얘랑 관계? 몰라?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어째서? 닮았지? 이 길이 얼마야? 요 길이 얼마야? 여가 2분의 루트 3 여기는 3분의 루트 3 3분의 루트 3 여기는 얼마야? 민준아 이거 얼마냐? 저번 시간에 했는데 왜 정사면체는 이 높이가 제일 핵심이야. 어? 그렇지. 그럼 이 길이 얼마? 3분의 루트 3, 3분의 루트 6 얼마야 그러면? 1대 루트 2의 비를 갖고 있어.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를 x라 놓으면 얘가 루트 2x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 됐어요? 여기랑 여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은 문자를 얘를 놔도 됩니다. 얘와 얘가 별로 어렵지 않으니 요거를 놓는다고. 요 길이가 얼마야? 요 길이잖아.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관계가 얼마입니까? 있어 없어? 없나요?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관계 봄이나 이 길이 얼마냐? 이 길이 관계가 없나? 요렇게 내렸어. 지금 요 점의 위치가 어떻게 된가요? 없나요? 관계가 없나? 아, 이 길이는 얼마인가요? 아, 아까 3분의 루트 3이었네. 얘가 3분의 루트 3이고 그러면 요놈이 하나 x라고 하면 요놈이 x이면 요놈이 루트 2x니까 우리는 요 넓이가 어려우니 요 길이를 문자로 잡고 하는 게 좀 편할 수도 있겠네. 여가 x라 놓으면 여기는 얼마야? 3분의 루트 3 a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직접 관계는 없잖아요. 얘가 사이즈가 커지니까 이렇게. 여가 x, 여가 3분의 루트 3a. 그러면 이제 자, 여가 x이면 이 넓이는 어떻게 된가요? 여가 x이면 요 넓이 t 구해. 써 얼른 구해봐. 여가 x면 이 넓이. 아, 여가 x라고. 여가 x라고. 이 넓이 어떻게 구하냐고. 와, 이게 뭐야? 내가 보니 10초면 나와야 되는데. 무게중심 오, 멋진다 그래서. 그 2분의 1 x가 더하면 높이 잘하죠? 아니 썼어요. 아직도 안 나왔어? 얼마 나왔어? 야, 한 줄 쓰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10초면 나와야 돼. 와, 멍멍한 애들 진짜. 원호야 얼마야? 여가 x면 넓이 4분의 3 루트 3? x제곱? 왜? 그렇지. 야, 120도니까 요걸 이용해서 풀어야지.
3배. 요거 삼각형 3배. 얘가 120도. 알았어? 평면이에요? 14번. 14번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A의 최소값을 구해라. A 풀이 방법은 선생님 봤을 때는 일단 두 가지가 보입니다. 자 보세요. 어떤 게 좀 나을 건가 선택을 빨리 해야 돼. 얘를 fx로 놨습니다. 그럼 3차 그래프를 그리겠죠. 3차 그래프를 그리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온다겠으니까 요러한 x축이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런다는 말은 극대의 극소점을 구해가지고 극대는 양수, 극소는 음수가 나오게 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됐어 안 됐어? 근데 극대의 위치에 극소 위치가 나와 안 나와? 나와 안 나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우리가 아는 기술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어. 요 방법을 이용해서. 근데 얘를 미분해서 극대의 극소 위치가 나오지 않아. 그러면 계산이 나오더라도 까다롭게 넘어갈 거라는 거야. 뭔 말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걸 선택하면 연산이 까다로워질 거야. 그럼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어? 이걸 선택하면 안 돼. 안 된다가 아니라 까다로워질 거라고 선택을 할 때 물론 하다 보면 쉽게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됐지? 그럼 얘를 이렇게 선택할 것이 아니라 얘를 식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8은 ax. 어디 갔다 왔어? 뒤진다. 이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그래프 그려 안 그려? 어떻게 그려 이거? 자 선생님하고 대화할 때는 그래프 어떻게 그려? 하면 3차 그래프는 두 가지. 뭐? 변곡점 접선. 우리끼리 암호 뭐라고? 변곡점 접선 두 가지야. 그럼 얘는 뭐야? 뭐야 그래프? 접선입니다. 얘는 뭐라고요? 접선. 자 그림 방법 알려줄게. 얘는 얼마야? 002죠. 002 양수 그래프 002 002 002 002 002 그리고 얘가 8. 어떻게 그린지 알겠어? 어떻게 그린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변곡점 그래프는 요거 점이 그어주니까 요 라인 그고 요 놈이 8 이렇게 구하면 돼. 알겠어요? 식에서 그래서 1창이 없는 경우는 접선, 2창이 없는 경우는 변곡점입니다. 기본 그래프. 이해됐습니까? 이게 빨리 그려야 돼. 꽤 많이 나와. 선생님 봤을 때 한 70%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프 바로 그렸고요. 그러면 Y축은, X축은 저 밑에 있을 가능성이 있고 냅둬버리고. 자, 그러면 요 놈을 얘가 얼마지? 3분의 2점 구할 필요 있어 없어? 근데 실상 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여기가 Y축이 있고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림을 구해야 되는데, 왜냐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X축이 있어야겠죠. 왜 X축이 왜 필요하죠? 나리마 X축이 왜 필요해? 이 문제를 푸는데 X축이 왜 필요해? 왜 그렇지. AX가 원점을 지나니까 원점이 폼이 잡혀져야 돼. 여기 있다고 나는 일단 찍은 거야. 이건 아직 모른대. 그러면 이 그래프하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어쩌야 된다? 어쩌야 된다? 세 점에서 만나야 된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접선보다 위에 있다 이 말이겠죠. 어떻게 구한지 알겠습니까? 그래프가 X축이 이렇게 있다도 관계는 없겠네.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얘보다 더 위에 있다 하면 되겠죠. 엄마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원점에서 접선을 구한다. 자, 원점에서 외부의 점에서 곡선의 접선을 구할 때는 뭘 이용하냐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다는 식으로 풉니다. 식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요 접점을 t, ft라 놓고 평균 변화율이 얼마입니까? t분의 ft 0,0에서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f''t가 같다라고 놓으면 우리는 t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몇 개가 나올 것 같아? t가 몇 개가 나올 것 같아? 접점이 몇 개 나올 것 같아? 아니 요즘에서 접선 몇 개 나온다고 했어? 한 개 나온다고 했잖아. 아까 했잖아. 이거잖아 이거. 한 개 나온다고. 그러면 3차에서 하나만 찾으면 되고 나머지 얘는 허근이 나올 거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t값 구하면 우리는 이 a값이 의미하는 것은 요놈이 바로 a가 되겠죠. 자, 이렇게 풀어야 이 연산이 어렵지 않게 넘어가는 거야. 처음에 방법을 선택하면 연산이 아주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어. 알겠죠? 다음. 쌤 그만해주세요. 집어넣었어. 한 문자로 됐어. 그러면 요놈이 fx고 문제 풀면 끝. 이렇게 집어넣고 y 대신 집어넣고 문제 풀면 끝. 범위도 있으니까 어렵지 않아. 됐어요? 주의사항 한 가지는 x가 2보다 작다고 했는데 한 가지는 x가 2보다 작은 것은 얘가 지금 그래프가 3차 그래프가 나올 거야. 그렇지? 2보다 작다고 하면 그래프가 최대값은 있는데 최소값은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범위를 더 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런 유의 문제가 제일 힘든 것이 문제를 풀었는데 왜 답이 이상하게 나온다는 것은 범위에 대한 신경을 좀 덜 썼다 이 말이 되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니? 범위 어떻게 구해? 구하는 방법은 대입해서 구할 수도 있고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합이 3. x는 2부터 작다. y는 3보다 작다. 여기만 있네요. 그러지? x는 0부터 2까지의 범위가 등장했다. 이 문제가 어려운 것은 이걸 찾아야 된다 이 말이 되겠지? 그렇지? 민준아 눈 떠야 찾잖아. 너는 넌 이거 앉아. 민준 일어서 쫄로 가. 너. 자, 중요합니다. 활용 문제, 지금 이쪽 문제 활용 문제는 범위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못 푸는 경향이 있으니까 범위를 항상 염두하고 있어야 된다. 최대값, 최소값 문제는 그 범위 문제라. 하나는 그래프, 하나는 범위 하에 그래프. 그래야 최대값, 최소값이 등장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다음 14번, 9번. (4차) 그래프 보여 안 보여? 보입니까? 그래프 보여? 보여? 4차 0044 자, 4차 그래프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한번 한 것 같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그래프가 이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도 꽤 연구를 많이 해놔야 돼. 연구를 많이 해내야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나오는 위치가 일단은 요 라인으로 식을 쓰는 방법. 요 라인으로 식을 쓰는 방법. 알겠습니까? 거기에 극대 극소에 대한 위치.
이 그림이 나올 거고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럼 우리는 문자를 뭐라 놓고 할 거냐면 여기를 자 식을 기준이 누구라고요? 얘를 기준으로 가는 방법. 얘를 기준으로 가는 방법이야. 이 그래프는 얘가 0이라고 하면 여가 플러스 알파, 여가 마이너스 알파. 맞습니까? 됐어요? 얘가 기준이라면 여가 0, 여가 플러스 알파, 여가 마이너스 알파. 알겠어요? 됐어? 자, 우리는 얘와 얘의 관계를 알려면 이 식으로 놓으면 잘 보세요. 이 식으로 놓으면 이 위치 값이 나오겠죠. y값. y값이 나오겠지. 그럼 그 y값을 대입을 해서 이 점의 위치를 알아내야 되니 쉽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 자, 이 관계를 알아내려면 요 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잔다. 자, 뒤졌어. 시험 봐. 설명 똑바로 안 하고 넘어간다. 너는 안 잤지. 누군가 잔다고. 요 라인이자 요 라인 이렇게 딱 가려질 때 원근감 때문에. 얘기했어요. 지금 이 그림에 이 지금 나온 선들은 꽤 중요한 선이고 여기에 관계는 다 있습니다. 정해진 관계가 있어. 다음에 적분까지 넘어가면 요 넓이도 내용이 있어요. 요 넓이. 됐습니까? 이게 지금 분석을 해놓고 외울 수 있으면 외워. 하지만 못 외울 가능성이 높아. 그럼 빨리 보이는 방법을 연습을 해놔야 된다고. 알겠어요? 자, 얘가 단 연습이 나오려면 우리는 두 가지씩 얘로 갖고 식을 쓰는 법, 얘로 갖고 식을 쓰는 법 두 가지 다 알아야 되는데 실상 하다 보면 요 식이 좀 편해요. 요게 좀 편해. 알겠어요? 뭐 둘 다 알긴 알아야 되는데 근데 자, 요걸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위의 식을 갖고 하겠습니다. 위쪽 줄 ax 제곱 x 플러스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요걸 잡고 한 거야. 이해됩니까? 얘를 뭐 할 거야? 나는 미분을 할 거야. a ex x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x제곱 ex. 그러면 뭘 찾은 거야 지금? 이 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지. 자, x 끄집어내고 남는 거 2x제곱 3x제곱 뭐 남았어 x 2x 끄집어낼 수 있나요? 맞죠? EX 끄집어넣고 EX 끄집어냈어요. 그러지? 그러면 EX제곱 마이너스 알파제곱 EX제곱 마이너스 알파제곱 얘가 0이 되니까 X는 루트 2분의 알파가 나왔네요. 자, 얘를 알파로 넣고 놨더니 이 위치가 루트 2분의 알파가 나왔어요. 여기가 1대 루트 2가 되는 성질이에요. 1대 루트 2. 알겠나요? 됐습니까? 선생님은 식을 어떤 식으로 갖고 온 거야? 요거에 지금 x축을 놓고 한 거야. 그러면 이 식에 딱 누굴 집어넣어 볼까? 얘를 집어넣어 볼게요. f 이 루트 2분의 알파를 집어넣어 놨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해가지고 이런 학생이 수업을 듣고 있다니 감개무량하다. 와,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 이렇게 되네. 마이너스 4분의 a 알파의 4제곱. 이 위치가 마이너스 4분의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쓸게요 그냥. 그러면 요 간격이 얼마가 된 거냐면 4분의 a 알파의 4제곱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죠. 얘도 정해졌다 이 말이 되겠네. 자, 선생님은 어떤 식을 갖고 출발한 거야? 요 식을 갖고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요 간격을 알아냈고. 알겠지?
자, 어떤 문제는 이제 요걸 갖고 설명을 할 거야. 이해됩니까? 자, 요걸 갖고 설명할게요. fx는 ax 지금 누굴 갖고? 요걸 갖고 할 거야. 그러면 a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얘가 알파 베타로 놓고 본 거야. 요걸 갖고 미분하면 홍몽 미분하면 어떻게 돼? 요거 미분하면 잘했어. 미분 어떻게 나오냐? 미분하는 이유가 뭡니까? 변화율을 찾는 거지. 그리고 뭘 쳐? 일단 극점을 찾으러 가는 거잖아. 그러지? 극점 알아 몰라? 알아 몰라? 여가 알파고 여가 베타면 극점 알아 몰라? 알잖아. 알아. 봄이나 알다고. 시험 볼 거야 진짜. 티저스. 와 이것들 어떻게 나와 그러면? 재고참 4a 맞나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x 마이너스 베타 맞나요? 자, 시가하고 그래프를 연결을 잘 시켜놔야 돼. 수투는 시가하고 그래프를 계속 연결을 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미적도 마찬가지지만 미적은 식이 너무 많으니까 다 연결시킬 수는 없어. 그래서 일부 식들은 연결을 시켜 놓는 거고, 하지만 수투는 무조건 시가하고 그래프하고 특징적인 부분을 계속 연결시켜 놔야 돼. 내가 알겠나요? 설명했습니다. 4차 그래프 이제 거의 다 설명했어요. 적분 쪽만 설명 안 했고요. 자, 이 문제 풀어볼게요. 유도하는 방법도 알려줬습니다. 자, fx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0부터 4까지. 0부터 4는 여가 0이고 4야. 식을 봤더니 모든 이 범위에 있는 모든 실수 x가 와우 식이 어려. fx는 오른쪽 식 이것은 많이 본 식이네. 뭐죠 이건? 접선이네 접선. t, ft에서 접선의 방정식이네. fx가 접선보다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된대. 0부터 4까지. 그러면 접선 한번 몇 개 그려볼까요? 여기서 그렸어요. 누가 더 위에 있어야 된다고? 접선이 위에 있어야 되는 게 이건 아니네. 이쪽은 아니야. 그럼 가능한 것은 오케이. 요건 되겠네. 0부터 4까지만 볼 거니까. 0부터 4까지가 접선이 곡선보다 더 위에 있다. 말 되네. 말 되네요. 0부터 4까지. 그런데 그 접점이 범위로도 있다. 아, 한 군데가 아니라 범위로 있다 이거지. 그럼 얘를 접점을 움직여가면서 어떻게 하면 접선이 위에 있게끔 할 수 있냐 이거지. 자, 이 점을 대칭적이니까 왼쪽만 봐도 되고 오른쪽만 봐도 됩니다. 왼쪽을 볼게요. 그러면 왼쪽 보면 약간 왼쪽으로 왔어요. 접점이 약간 왼쪽이면 그래프가 약간 이렇게 눕혀지겠죠. 약간 이해됩니까? 이도 만족하겠지? 계속 돌리다 보면 우리는 이 부분 아래쪽으로 이렇게 넘어오겠네. 이렇게 말 안 되겠지? 그럼 어디까지만 알아? 여기까지만 알아 이거지. 여기까지 와라 이거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풀 거다? 0,0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0,0에서 접선을 구하고 접점을 구하면 우리는 답이 나올 것이다 이 말이 되겠네. 좀 전에 했던 문제와 똑같네. 0,0에서 t, ft까지 접선이 순간 변화율과 같은 t값을 알아내면 얘랑 대칭적이다. 풀 수 있겠습니까? 똑같아요. 조금 전에 했던 거. 얘를 이 점을 t,로 놓고 t분의 ft하고 f't랑 같은 t값을 구하면 그게 이 위치가 된다 이 말이야. 그나마 좀 쉬운 게 t가 몇 개 나올 거냐면 요 점에서 접선은 t가 몇 개 나오냐면 하나, 두 개, 세 개가 나올 거야.
그럼 얘 미분하면 얘가 실은 4차식인데 하나, 두 개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점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몇 번까지 갔어? 이제 19번 왔어. 자, 21번. 수직선은 움직입니다. X가 이렇게 움직이고 Y가 움직이고 PQ가 서로 반대 방향 움직이는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것은 방향성에 대한 것은 우리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속도에 대한 얘기야. 속도. 방향성이 전진 후진이 있습니다. 속도가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어요. 그래서 속도가 어떻게 돼? PQ. P가 누구고 Q가 누구야? 아, 얘가 P고 얘가 Q네요. 그러지? 그러면 다시 말해서 P'하고 Q'은 속도니까 방향성이 반대. 곱하면 음수. 다음 23번. 자, 미분 쪽에서 최근에 많이 간소화가 됐긴 했는데 활용 문제는 예전에는 이 문제가 100% 나왔어요. 앞으로는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외적 문제야. 수학 외적인 내용을 수학으로 갖고 온 거야. 그래서 과거에는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 100% 나왔어. 제일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실전에서는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이유도 실전에 써먹으려고 하는 거지. 혹시 너 경제 쪽으로 가는 친구들은 이 내용을 많이 공부를 할 거야.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율에 대한 내용인데 변화율에 대한 내용은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얘가 키가 크잖아. 몸무게가 늘지. 그러면 키에 따른 몸무게 변화량이 있을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내가 지금 아파트에 살아.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해. 그러지? 그럼 나의 체력이 좋아지겠지? 그러지? 아파트 층수에 대한 나의 체력의 변화율이 있다고. 알겠습니까? 뭔만 이해됐어? 내 키가 늘어났어. 몸무게가 늘어났어. 키에 대한 몸무게 변화율도 있지만 몸무게가 늘었어. 키가 달라졌어. 몸무게에 대한 키의 변화율도 있다는 거지. 요게 미분 쪽에서 다 공부를 해서 일상생활에 사용을 하는 게 이 변화율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내용은 그런 내용은 없고 오직 기준이 어떤 내용이 많냐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수학 내적인 요소 중에 제일 쉬운 게 T입니다. T. 시간. 시간의 변화에 따른 나의 키의 변화율, 몸무게의 변화율.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길이적인 내용이 있을 거고 넓이 제곱 내용이 있을 거고 부피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 자, 시간에 따른 길이의 변화, 넓이의 변화, 부피의 변화 요게 기본적인 문제야. 우리 문제. 근데 난이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나올 거냐면 길이에 따른 넓이의 변화, 부피에 따른 넓이의 변화, 넓이에 따른 부피의 변화 이게 다 나온다고. 난이도가 좀 쉬운 책들은 시간에 대한 이거의 변화율이 나올 거고 문제가 어려워지면 요 둘 간의 관계가 나온다고. 미절 공부하면 훨씬 더 쉽게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야 지금. 자, 이 문제는 활용 문제이기 때문에 수학으로 넘어가려면 정확하게 문장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을 잘해야 돼. 키, 높이, 향해, 가로등을 향해 분속 조심해야 돼요. 단위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분속. 그림과 같이 사람이 T분 후에 가로등 아래쪽 B에서 X미터 위치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얼마를 갔다? T분을 간 거죠. 자, 분속 90이니까 1당 얼마 갔어? 2분의 3을 갔나요? 그럼 이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야? T분 갔으니까 2분의 3T가 되겠고 그때 X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림자의 끝 R 됐어요? 끝 R이 B에서 Y미터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아, B에서 Y미터. 여기는 얼마지? 지금 여가 얼마야? 2분의 3t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x, 여가 y 근다 갑시다. 그러면
끝 아래 가로등 방향의 속도. 자, 다시. 그림자 끝 아래 가로등 방향으로의 속도.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게 되면 이 끝이 왼쪽에서 이렇게 왔을 거 아니야. 그러지? 끝점이 오고 있어. 속도는 그림자 아래 가로등 방향으로의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림자 끝이 이쪽에서 이렇게 오잖아. 그림자 끝이 어쩌지고 있어? 변화하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어. 그림자 끝이 됐어요? 기준값은 어디가 되겠어? 이 거리가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다고. 그럼 그림자 길이가 어째? 줄어들고 있네요. 그럼 속도는 음수값이 나오겠네. 그럼 이걸 판단해야 돼. 아, 이게 음수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양수로 봐야 되는지. 그림자 이쪽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쪽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이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속도가 있으니까 양수로 봐야 되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놔두고 속도가 A,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그림자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자, 끝점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될 거야. 조심해야 돼 지금. 그림자 길이는 사람이 여기에 서 있으면 그림자 길이는 요만큼이 되겠죠. 사람이 여기 있으면 그림자가 이만큼 되겠지. 그림자 길이는 줄어들고 있는 건 확실하네요. 그러면 B는 음수가 확실합니다. 변화율은. 이해됩니까? 그러면 A가 양수, B는 A가 현재 음수처럼 느껴지는데 아직은 모릅니다. B는 음수가 확실해요. 그렇지? 그래서 두 개를 뺐어. 양수인 주관식이네요. 와, 이거는 조심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읽어봐야 돼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 알겠나요? 2분의 3t. 예? 90t. 아, 90T네요. 분속 90m니까 오케이. 90T 맞아, 90T. 분속 90m, 90T 맞아요. 그러면 얘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정해졌죠. 그림자 길이는 90이니까 변화율은 얼마야? 90입니까? 미분하면? 그러면 틀린다고. 그림자 길이가 어쩌지고 있어? 줄어들고 있다고. 이 거리는 90T, 이 거리가 90T가 아니잖아. 이거 90T 아니야? 야, 90T가 아니야. 사람이 이렇게 갔다고 이렇게 여가 90T라고. 맞나요? 그래 안 그래? 그림자 길이는 요렇게 됐으니까 시작점 어디입니까 지금? R이 어디죠? R은 그림자 끝이야. 그림자 끝. 그러면 여가 지금 1.5고 여가 3이니까 닮으면 1대2네요. 그럼 요 길이는 지금 뭐가 됩니까? X 길이가 되겠죠. 그러겠지. 자, 그러면 출발점이 안 나왔어요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것만 해석하면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림과 같이 이 사람이 T분 후에 가로등의 아래쪽 끝 B에서 X미터 위치에 있습니다. 자, X미터 위치에 있어. 얼마 때? T분 후에. 그러지? 다시 말해서 이 길이가 얼마가 되지? 여기는 여튼간에 X가 되겠네요. 지금 현재 T가 없어. T가 없어. T가 어디지? T가? T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여기서 지금
분당 90m를 걸어갔다는 그 위치가 없다고 현재. 민준아, 언어야 어디냐? T가 어디 있어? 90T가. 이 점에서 시작해서 요것이 지금 90T라 볼게요 한번. 90T. 그러면 90T. 그림자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 쌤 지금 뭘 지금 궁금해하는지 모르겠니? 뭐가 문제야?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거. 잠깐 쉬었다가 한번 해볼게요.